지금부터 2021년 제2차 분야별 종료평가 종합환류 워크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워크숍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행사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최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많은 분들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몇 가지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는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대면 참석은 제한되고요. 행사는 온라인 생방송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동워크숍은 분야별 교훈화된 2019에서 2020년 종료평가 재연에 대한 단내 의견 교환의 장입니다. 동영상 송출 플랫폼 IBM의 Q&A 창을 활용하셔서요.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질문 및 의견은 언제든지 편하게 Q&A 창에 올려주시면요. Q&A 세션 각 담당자 및 발표자들께서 하나하나 확인을 하시고 응답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워크숍 취지와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이카 평가실은 금년부터 향후 사업 수행 시 참고 자료로 활용 가능한 재원을 분야별로 그리고 사업 제도 및 유형별로 정리를 해서요. 계속해서 축적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이카가 사업평가 결과를 단순히 도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향후 유사 사업의 환류 및 적용하여 코이카 조직 차원의 학습과 사업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코이카 평가실은요. 근본 환류 워크숍을 통해서 2019-2020년 실시된 종로평가에서 도출된 정리된 분야별 교훈 내용을 전사와 공유하고요. 단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에도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요. 2021년 제1차 분야 공통 종로평가 종합 환류 워크숍에서는 분야에 한정을 짓지 않고 종합 결과 및 환류 과제에 대해 논의를 했다면 이번 워크숍에서는요. 더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더 세부적으로 분야별 교훈에 대해 토의를 할 계획입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 부디 뜻깊은 자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첫 번째 분야별 교훈 및 시사점 환류 체계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공공행정 및 취약 그룹 분야, 또 교육 분야, 농림수산 분야, 보건 분야 총 4개 분야의 교훈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른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고요. 세 번째로는 종합 토론 및 의견 수렴 세션 순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환류 워크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이카 평가실 조소희 과장님께서 분야별 교훈 및 시사점 환류 체계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가실 조소희 과장입니다. 먼저 연말에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주신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도출된 분야별 교훈에 대해 공유하시기에 앞서 근본 워크숍을 실시하게 된 배경, 또 저희 실이 사업평가 환류체계를 수립하게 된 배경, 그리고 분야별 교훈이 어떠한 환류체계에 따라 교훈화되고 도출되고 있는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근본 환류 워크숍은 7월에 실시되었던 2021년 1차 종료평가 종합환류 워크숍의 후속으로 이번 2차 환류 워크숍에서는 저희 평가실에서 향후 사업 수행 시 참고 및 적용할 수 있는 교훈들을 분야 관련으로 구분한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저희 실에서 수립한 환류 체계는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개선되었습니다. 첫 번째, 평가 기반 학습을 통한 사업 수행 개선 필요입니다. 사업 평가의 목적은 평가를 완료하고 사업을 최종 완료하는 것에 있지 않고
평가 결과 및 재원을 의사결정 및 조직 학습에 활용해서 최종적으로 사업 수행 개선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가의 본 목적에 충실하고자 환류 체계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 공여기관, 국제기구와 같이 M&E 결과 학습을 통한 발전에 크게 관심을 두고 코이카도 주요 선진 공여기관으로서 국제적 트렌드에 함께하고자 환류 체계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현 환류 체계가 코이카 단내로 한정되어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이해 관계자별 맞춤형 환류 추진을 위해 환류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개선된 사업평가 환류 체계는 화면과 같은 절차로 이행이 됩니다. 먼저 평가 용역팀, 전문가 계약, 내부 평가자 등의 다양한 평가 주체가 편화 이론에 근거하여 평가 결과를 내놓게 되면 평가 결과에서 나온 재원을 사업 모델이 변경되면 개선될 수 있는지, 사업 모델은 합리적이나 사업 관리가 미흡하여 개선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사업 모델 및 사업 관리 모두 적절하나 개발도상국 현지 환경 및 구조적 한계가 해결되어야 하는지를 고려해서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이 중 비교적 대응 가능한 사업 모델 변경 제언 및 사업 관리 개선 제언 중에 이행 타당성이 높은 제언들은 관련 부서들과 협의하여 환류 과제 풀에 등록하여 누적 관리 중이며,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활용 가능한 제언들은 교훈화해서 교훈 브리프 및 평가 교훈 체크리스트와 교훈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제언은 이해 관계자별 사업평가 환류 콘텐츠화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분야별 교훈 환류 방안은 이와 같습니다. 평가 결과 도출된 사업 성과 강화 요인과 개선 요인을 사업 주기, 사업 모델, 사업 투입 요소 등으로 분류해서 다양한 준위로 검색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를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된 평가 교훈은 다양한 사업 이해관계자들이 참여 가능한 평가 교훈 학습 공동체 커뮤니티 오브 프랙티스 운영 및 분야별, 국별, 주제별 평가 세미나에서도 한류되며 조직 차원의 학습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오늘 환류 워크숍의 논의 주제인 교훈 브리프와 체크리스트로 제작되어 공개됩니다. 앞서 언급된 평가 교훈 학습 공동체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립니다. 에발콥이라는 평가 교훈 학습 공동체를 신설하였는데요. 이것은 먼저 평가 교훈을 확산하고, 두 번째 다양한 개발 협력 이해 관계자 간 상호 학습을 촉진하고, 또 개발 협력 생태계 공진화를 목표로 사업 수행 생태계 대상으로 교훈을 전파하고 소규모 워크숍을 통해 활발한 토론을 증진하고 평가 환류 체계 개선을 논의하고자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5일에 저희 실은 사업 포트폴리오 평가 시민사회의 관점은 이라는 주제로 1회 에발콥을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자체 환류 시스템 도입, 코이카 시민사회 평가 토론장을 통한 개발협력 생태계 성장, 정성적 부분에 대한 평가 강조 필요 등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사점은 2020년도 연간 에발콥 운영 방안 수립에 반영하고 저희 코이카 사업 수행에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제작되는 교훈 브리프와 평가 교훈 체크리스트는 근본 환류 워크숍과 같이 다양한 환류 워크숍 기회에서 꾸준히 공유될 예정이며 신설된 평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 세션은 공공행정 분야 교훈인데요. 계속해서 평가실의 조소희 과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어서 공공행정 분야의 분야별 환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실에서는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총 39건의 사업을
7차에서 12차에 걸친 독립평가 패널을 통해서 품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중에 공공행정 분야 사업이 6건이 있었고요. 이 평가 보고서들을 다 검토해서 저희가 6개의 교훈과 7개의 체크리스트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했던 종류평가 보고서 목록은 발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교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스터 플랜은 사업 기간 내에 수원국 정부의 승인을 받는 것이 좋다는 것이었고요. 세부 내용을 보면 공공행정 분야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내역에 마스터 플랜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면서 사업이 종료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 르완다 산업연구개발 역량 강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기간 내에 수원국 정부의 승인을 받았고 또 이 마스터 플랜 내용의 일정 부분이 사업 요소로 투입되어서 저희가 성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공공행정 분야 사업의 경우에 사업을 통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유형의 사업은 사업 기간 내에 수원국 정부의 승인을 받고 또 마스터 플랜 내용 중 일부를 사업 요소로 투입해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도록 계획할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저희가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교훈은 생태 보존 지역 사업은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탄자니아 세렝게티 국립공원 사업을 했는데요. 이 평가 결과 이 국립공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자연 환경과 생태계에 주는 영향을 세심하게 고려를 해야 했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변 생태 환경, 경관과의 조화 등 친환경적 설계가 요구되었고 또 건축 자재와 설비 운송을 위한 도로 등등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2년의 공기 지원 등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따라서 생태보존 지역 사업은 설계 시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는 교훈을 도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은 수원국 인프라 역량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도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중장기적인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에서는 수원국의 인프라 역량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교훈이 도출된 평가는 베트남 직가산정 역량 강화 사업의 종료 평가였는데요. 이 경우에 4개 지역에 시범 사업을 했는데 이 시범 사업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이 수원국에 인프라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인프라 역량이 확인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스템이나 DB, 장비 등을 확산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스템 운영과 관리가 단절되어서 시스템 중단의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증권시장 지원 사업 등은 IT 인프라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증권시장 지원 사업 및 유사 사업 추진 시에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수원기관 내에 증시 감시, 상장 공시 시스템 등 증권시장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IT 인프라가 설치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워크트 낫 워크트의 입장이라기보다는 향후에 이러한 증권시장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IT 인프라가 설치된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는 제언이었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 사업을 통해 조직 운영 체계가 변경될 경우 신규 직무 수요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공행정 사업의 경우에는 수원국의 정부 조직을 개편하거나 새로 신설을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평가에 근거가 되었던 르완다 산업연구개발 역량 강화 사업의 평가의 경우에는 내부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직원 대상의 교육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것이 조직 개편안이 이것보다 나중에 나오면서 그 신규 직무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직도 개편이 지연되면서 직원 역량 강화 교육 수요 조사가 적시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은 종료되었기 때문에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사업을 통해서 조직 운영 체계가 변경될 경우에는 가급적 신규 직무 수요도 사업에 포함해서 반영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 기술 형성이 필수적인 사업에는 국내 전문가를 지속 파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DR 콩고 국립박물관 건립 사업의 경우에 신규 박물관의 유물 등록 시스템, 분류체계 표준화 작업, 또 수장고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관 이후로 3에서 5년 정도 국내 박물관 전문가를 파견해서 운영관리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운영기술 형성이 필수적인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그 현지에서 관련된 기술의 그 정착이 어렵기 때문에 국내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파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있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앞에서 본 6가지 교훈을 7개로 질문화하여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 내용 중 마스터 플랜은 사업 기간 내 수원국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계획되었는가? 두 번째로 마스터 플랜 내용 중 일부를 사업 요소로 투입하여 수행하였는가? 생태보존 지역 사업은 허가 필요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였는가?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은 수원국의 인프라 역량을 사전에 확인하였는가? 증권시장 지원 사업 및 유사 사업은 IT 인프라 설치가 계획되었는가? 사업을 통해 조직 운영 체계 및 절차가 개편된 경우 신규 직무교육 수요 발생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는가? 마지막으로 신규 시스템 구축 후 운영기술 형성이 필수적인 사업은 종료 후 국내 전문가를 지속 파견하는 방안이 고려되었는가입니다. 네, 질문이 있으시면 Q&A 창에 작성 부탁드립니다. 네, 유익한 발표 잘 들었고요.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공공행정 분야 교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 가질 예정입니다. 5분 진행될 예정이고요. 과장님께서는 이제 Q&A 창에 접수된 의견을 한 번씩 쫙 보시고 답변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네,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아직은 접수된 질문이 없습니다. 네. 네. 궁금하신 사항은 Q&A 창에 활발하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바로바로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Q&A 창을 한번 활용하셔서요.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쑥스러워서 못 올리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활발한 교류의 창이니까요. Q&A 창을 활용하셔서 올려주시고요. 조금만 기다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뒤에 이제 종합 토론 시간도 있으니까요. 또 그때 궁금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해주신 조소희 과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박수 쳐주세요. 네. 네, 다음 세션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세션은 교육 분야 교훈입니다. 평가실의 이영인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실 예정이고요. 이영인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가실 이영인 과장입니다. 저는 교육 분야 관련해서 교훈 브리프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분야 교훈 브리프는 총 11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고요. 2019년에서 2020년도 종료평가 진행된 사업이고 7차에서 12차 독립평가 패널에서 품질검토위원회의 품질 검토를 통과한 사업입니다. 이 11건의 사업을 가지고 교육 분야 교훈은 총 9개로 도출이 되었고 왼쪽의 글씨는 표와 같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교육 분야 사업은 크게는 기초교육 그리고 고등교육 그다음에 직업훈련 교육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 줄에 있는 1번에서 3번은 저희가 이제 고등교육 분야랑 그리고 이 앞서 말씀드린 고등교육, 기초교육, 직업훈련 분야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교훈들이고요. 두 번째 줄은 이러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은 직업훈련 분야 관련된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을 때 기초교육, 고등교육, 직업훈련 교육 그리고 이러닝 분야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크게 구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교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은 고등교육 관련돼서 도출된 교훈이고요. 저희가 교훈 분석을 했었던 11건의 사업 중에 앞쪽에 보시면은 사업별로 이제 맨 아래 보시면 넘버가 있는데요. 요 첫 번째 교훈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글라데시 간호전문대학원 건립 사업하고 그리고 캄보디아 고등교육기관 교육연구 및 실무자 역량 강화 사업 그리고 캄보디아 민간항공 관리 역량 제고 및 교육센터 건립 사업 대상으로 도출된 교훈입니다.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지역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 전공 학과의 전문성 그리고 졸업생의 취업률, 신입생 모집 등이 사업 성패를 좌우하므로 현지 타 유사 교육기관 대비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고 교과 과정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산업협력형 취업 연계나 고급 실습 기자자 지원 등이 복합적으로 필요하다는 교훈이 도출돼서 이제 교과 과정 차별화로 특성화 대학이나 전문 교육기관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교훈으로 도출되었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 교훈은 캄보디아 고등교육기관 교육연구 및 실무자 역량 강화 사업하고 그리고 필리핀 비사야스 주립대 툴러사 캠퍼스 재건 사업 대상으로 도출됐습니다. 이거는 이 두 사업에서 도출된 이제 평가 제언이긴 하나 모든 교육 분야 사업들에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수원국 역량 맞춤형 성과 지표와 데이터 수집 방법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수원국이나 기관에서 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종료된 이후에 자체적으로 학교나 전문교육기관 관리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데이터 수집 방법이라든지 성과 지표가 너무 복잡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데이터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원국 측에서 수원기관 측에서 관리가 용이한 형태로 이제 교육 이수율이라든지 역량평가 등의 대표적 교육성과 측정 지표를 설정을 하고 데이터 수집 방법도 수원기관의 역량에 맞춰서 수집이 용이한 방법으로 설계를 해서 사업 종료 후에도 수원기관 주도적으로 성과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수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교훈이었습니다. 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이거는 나이지리아 초중등 시범학교 단지 건립사, 그러니까 기초교육 관련해서 도출된 교훈이고요. 이거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 이제 모델 학교를 지원했었던 사업인데 특히 모델학교 지원 시에는 우리 사업의 예산과 인력 그리고 여러 가지 역량들로 지역내 다른 학교들 대비해서 너무 과한 지원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사업 종료 후에 지속적인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모델학교 지원 시에 지역 내 타 학교와의 균형 발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원국 정부 예산의 균형적 지원이 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적정 기술을 활용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네 번째 교훈입니다. 네 번째 교훈은 나이지리아 초중등 시범학교 단지 건립 사업하고 그리고 케냐 초등학교 환경 개선 및 역량 강화 사업 대상으로 도출된 교훈이고요. 특히 기초교육에서 이제 이러닝이라든지 미디어 콘텐츠나 시청각 자료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할 때
교실에서 실제적으로 활용이 용이한 형태로 자료가 제작이 되고 제공이 돼야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수원구 인터넷망이라든지 교실 환경이 한국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 가지고 적절하게 활용 가능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 형태로 콘텐츠나 자료들을 제작을 하고, 그리고 교사 연수 시에도 이러한 미디어 콘텐츠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된 역량 강화 교육에 같이 지원돼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5번째 교훈입니다. 이 교훈은 이제 이러닝 관련해 가지고 도출된 교훈이고, 르완다 ICT 혁신 역량 강화 사업하고 그리고 베트남 한배 IT 대학 4년제 승격 지원 사업 대상으로 도출이 된 교훈이고요. IT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실습 장비, 기자재 같은 것들은 현실 실습 교과 과정과 운영 역량과 그리고 인터넷 등 사용 환경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해서 이 환경에서 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적절한 기술을 활용을 해서 개발이 돼야 된다라는 교훈이고, 그리고 이러닝 시스템이 개발된 이후에도 시범 운영 기간과 그리고 라이센스를 포함한 세부 사항에 대한 인수인계와 검수 등이 적절하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활용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들 같이 이제 관리와 지속적인 활용을 독려할 여러 기제들이 필요하다라는 교훈으로 현지 운용 역량을 고려해서 이러닝 시스템을 지원해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6번째 교훈입니다. 이 교훈은 르완다 ICT 혁신 역량 강화 사업하고 그리고 베트남 한배 IT 대학 4년제 승격 지원 사업 동일한 사업 대상을 도출된 교훈이고요. 이러닝 같은 경우에 이제 교육이 끝나고 나서 창업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강생들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뭐 코이카 IBS 프로그램과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산학협력, 현지 산학협력에 기반한 실습을 지원한다든지, 사업의 성과와 그리고 수강생들 관련된 활동들을 이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이제 산학협력에 기반한 창업 인큐베이션 효과를 제고를 할 여러 가지 활동들이 필요하다라는 교훈입니다. 7번째 교훈입니다. 7번째 교훈은 르완다 직업 교육훈련 역량 강화 사업하고 그리고 에티오피아 티그라이주 직업훈련학교 건립사업 대상으로 직업훈련 부분 관련해서 도출된 교훈이고요. 직업훈련 관련된 역량 강화 사업이나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사업이 끝나고 나서 훈련을 받은 수강생들의 취창업과 실질적으로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업 기획 단계부터 교과 과정을 만들 때 현재 시장 수요에 부합을 하는 방식으로 교과 과정을 개발을 해야 되니까 현재 산업의 특성과 그리고 수요가 가장 높은 기술이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현지에서 수요가 높은 산업과 연계한 형태의 직업훈련 교과 과정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 직업훈련 교과 과정에서 직업훈련 기술 같은 것들 관련된 뭐 기자재라든지 교보제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을 할 때도 현지 산업체의 수요랑 그리고 현지 기술 수준을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8번째로는 르완다 직업교육훈련 역량 강화 사업, 그리고 에티오피아 티그라이주 직업훈련학교 건립사업, 그리고 우간다 직업훈련학교 건립사업 관련돼서 도출된 교훈인데요. 수강생들의 취업시장 확보랑 그리고 고소득 창출 가능한 기술교육 전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수원국 내라든지 또는 그 인접국의 유사 직업훈련 사업과 정보를 공유하고 교과 과정을 연두에 두고 그리고 서로 확산 가능한 형태의 표준화된 직업훈련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염두에서 사업을 기획해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9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 교훈이고요. 요거는 에티오피아 티그라이주 직업훈련학교 건립사업하고 그리고 우간다 직업훈련학교 건립사업 관련해 가지고서 도출된 교훈인데요. 우리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원국에서 자체적인 관리나 운영 예산과 인력을 배정하는데 좀 시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봉사단을 파견한다든지 자문단을 파견해서 지원된 기자재나 교보제 등을 관리를 하고 그리고 지원된 교과 과정 운영도 이런 우리 인력을 추가 파견을 해서 조금 더 운영하고 하는 방식으로 사업 성과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17개의 교훈 체크리스트가 도출이 됐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교훈의 순서대로 체크리스트고요. 제가 위에서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화 대학 전문교육기관의 수준에 맞는 교과 과정이 개발되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특성화 대학 전문교육기관의 교원 전문성 강화 교육 등 교육 품질 관리를 위한 예산과 전담 인력이 배치되었는지, 세 번째는 특성화 대학 전문교육기관 전공학과 졸업생의 취업 연계와 신입생 모집 홍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수원국에서 자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성과 지표와 성과 데이터 수집 방법이 설계되었는지, 다섯 번째는 교육 이수율, 역량 평가 등 교육 성과를 추적할 수 있는 지표가 설정되었고 데이터 수집 및 모니터링 방안이 계획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는 지역 내 타 학교와 균형 발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정 기술을 활용한 교육 기자재와 교보제, 이러닝 시스템 등이 개발되었는지, 그리고 일곱 번째는 현재 학교의 시설 운영 역량, 교육 대상 등의 편차를 고려해서 지원 대상 학교 맞춤형으로 개발된 학부모 교사 연합회 운영 방안, 교보제와 교육용 기자재 관리 방안 등 수혜자 주도적 성과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다음에 수원구 기관의 인터넷망 교실 환경에서 바로 용이하게 활용 가능한 형태의 멀티미디어 교육 콘텐츠와 시청각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닝 시스템 지원 시 현지 실습 교과 과정과 운용 역량에 대한 사전 조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원된 이러닝 시스템은 안정화를 위한 시범 운영 과정을 거쳐 라이센스를 포함한 세부 사항에 대한 인수인계와 검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창업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의 경우 산업협력 실습 지원, 외부 투자자와 연계 및 벤처 창업자 멘토링 프로그램 등 실질적 창업 지원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직업훈련 지원 사업의 교과 과정은 수원구 현재 산업체 현장 수요와 기술 수준을 반영해서 개발되었는지, 직업훈련 지원 사업 기획 시 국내 기관의 유사 사업에 대한 사전 조사가 선행되었는지, 그리고 직업훈련 지원 사업의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현지 네트워크 및 국내 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기획되었는지, 그리고 직업훈련 사업의 수원국내 또는 인접국가 확산 가능한 표준화된 직업훈련 모델 개발 염두에 두고 기획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는 사업기획 단계부터 지원된 직업훈련 지원 사업의 표준 모델이 향후 수원국이나 수원기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었는지, 마지막으로는 직업훈련 지원 사업의 성과의 지속가능 관리를 위해서 봉사단원 파견 등 후속 지원의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체크리스트로 추렸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사업별로 직업훈련, 기초교육, 고등교육, 그리고 이러닝 이런 분야별로 맞춰가지고서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교육 분야 교훈 브리프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혹시 질의응답 있으실 경우 말씀해 주시면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가질 예정인데요. Q&A 차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마 발표 안에서 너무 완벽하게 해주셔서 그 안에 궁금한 내용들을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나중에 또 있으니까요. 종합 토론 시간에 가져보도록 하고요. 또 궁금하신 사항은 또 평가실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세션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세션은 농림수산 분야 교훈입니다. 평가실의 원지은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가실의 원지은입니다. 이어서 농림수산 분야 종료평가 교훈 관련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분야 교육 리포트 분석에서 농림수산 분야 보고서는 총 12건이었고요. 그 보고서를 토대로 8건의 교훈과 17건의 체크리스트가 발굴되었습니다. 아래는 종료평가 보고서 참고 목록으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내용이 많아서 바로 개별 분야 교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농업 생산 기반 여건을 고려한 사업 기획 및 추진 내용입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농림수산 분야 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적인 요인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기획이나 추진 단계에서 수자원 및 전기 접근성, 농자재 수급 현황, 토지 소유권, 작부 체계, 생태 및 기후 환경 등을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만약 사업 기획 단계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하게 고려되지 않았을 시에는 사업 진행 단계에서라도 상황에 맞게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교훈이었습니다.
개별 보고서 내 사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종자 보급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종자 보급을 농민들에게 종자를 보급했을 시에 사료 충당이나 건기 동안의 수전 접근성 문제로 인해서 실제 참여도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또 마을 공동 농장을 건설을 해서 운영할 시에 관계 가능 면적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아서 활용도나 만족도가 낮은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 접근성 관련된 문제도 다수 확인이 되었는데요. 특히 양어정이나 가공 공장 같은 경우는 정전 사태로 인한 타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비책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교훈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작물 생산 활동 지원 사업인데 농지 소유권 관련된 내용이 사전에 미리 파악되지 않아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효과가 미비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사업 내에서 미진했던 내용들에 대한 교훈 내용이라면 사업 내에서 좀 잘 계획이 되어서 추진된 내용들도 있는데요. 마지막 내용을 보시면 사업 요소로 친환경 농업을 적용했을 때 천연 살충제 재료를 일반 농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설정을 해서 별도의 비용이나 노동력을 줄이고 새로운 농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허들을 조금 낮출 수 있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산물, 농가공품의 시장 경쟁력 및 잠재 수요층 고려 내용입니다. 농산물 생산 및 가공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시장 연계가 필수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시장 내에서 특정 타겟 그룹이 존재할 때에는 이 그룹에서 요구하는 품질 기준 및 절차가 사업의 기획이나 추진 단계에서 먼저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해당 국가에 존재하는 해외 다국적 기업에서 저희 사업으로 인해서 생산되는 농가공품의 수입 이사를 표명했을 때 이러한 판로 확대 가능성이 충분한데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품질 경쟁력이나 최소 품질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노력이 충분한가라는 데에 대한 교훈이 있었고요. 여기에서도 좀 잘 작동된 사례들이 교훈으로 도출되었는데 두 경우 모두 브랜딩 전략 관련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농산물의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의 연계 모델을 개발 지원하고 특히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이라는 브랜딩을 통해서 좀 공급 관리나 홍보를 했던 사례가 한 가지 있었고요. 그 외에도 로컬 푸드에 대해서 공동 브랜드를 도입을 해서 유통구조 개선이나 품질 관리, 홍보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중장기적 관점의 농업 R&D 신사업 기획 관련 내용입니다. 농림수산 분야 사업 중에 성과 확인에 충분한 기간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가령 새로운 종자를 생산하고 육종하고 보급하는 사업이라든지 신규 농법을 적용하는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실패나 지연을 고려를 해서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사업 기간 확보가 필요하고 만약 단기적인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너무 과다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도록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R&D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의 유사 사례나 벤치마킹 사례를 확보를 해서 시행착오 가능성이나 투자 기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교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세부 내용을 보시면 3년 동안의 사업 기간 내에 건축, 3가지 품종의 종자 생산 기술 개발, 역량 강화, 시범 양식장 운영 등 굉장히 많은 사업 요소를 포함을 하다 보니 일부 사업 목표나 범위 달성에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교훈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친환경 농업 같이 현지에서 친밀하지 않은 농기술을 새로이 도입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소기 성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업 기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두 가지 작동 요인은 앞서 말씀드렸던 배치마킹 성과 연계 관련 내용인데요. 사업 이전 단계에서 진행하던 시험 연구나 타 공여기관에 R&D 사업 사례가 있을 경우 이 내용을 이어받아서 연계해서 종자 생산 기술 확보 기간을 줄일 수가 있고 특히 한국의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피아 센터나 한 아프리카 농업협의체 카파치 같은 네트워크의 지원을 받아서 신품종 개발의 유전 재료 및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농촌종합개발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관련 내용입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종합개발 접근 방식의 단계적 적용을 위해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한데요. 단 비현실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마스터플랜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작동 요인 내용을 먼저 보시면 단계별로 어떠한 요소를 주로 달성을 하고 이 앞선 단계의 성과를 받아서 뒷단계에서 이를 확장함으로써 어떻게 선순환적인 구조를 확보를 할지에 대해서 사업에서 고려를 미리 한 부분이 실제 사업 성과에 주요했다라는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 삼아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농업 역량 강화를 위한 중간 지도자 교육 훈련 강화 내용입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포함하는 농업 역량 강화 사업의 경우에는 TOT라든지 마을 지도자 교육 등의 중간 지도자 대상 교육 훈련이 사업 성과의 지속 가능성과 확장성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특정 사업에서 중앙 지역 공무원이나 해외 송출 인력, 이른바 엘리트 집단에 대한 역량 강화는 양호하게 수립되었지만 중간 지도자나 주민 대상 교육 계획 과정 개설에 대해서는 투입이 미비해서 상대적으로 성과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그런 사례가 교훈으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반면 농업기술학교 지원 사업에서는 교사 역량 강화 워크숍을 수차례 개최를 하고 특히 해당 활동을 통해서 실제 그 학교에서 운영할 교과목을 개발을 함으로써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 가능성이 확보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농촌 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격차 최소화 내용인데요. 현지 주민의 접근성 문제로 사업 성과 확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절차적인 고려나 홍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래 예시를 보시면 종자를 개발을 해서 주민을 보급하는 사업인데 그 종자를 분양받는 절차에 문서 작업이 요구가 되어서 취약계층의 경우는 접근성 제약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례가 교훈으로 도출이 되었고요. 그 외에도 품종 종자의 미도입 사유를 수혜자 그룹에게 조사를 했을 때 종자가 조합 리더에게만 제공이 되었다, 공급자를 잘 모른다, 종자가 해당 지역에 도달하지 않았다 등의 접근성 제약 문제가 다수 확인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전에 절차적으로 미리 고려를 하고 충분한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는 교훈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농업 가치 사실 내 연계 문제입니다. 교훈입니다. 그래서 농업 가치 사실 내 연계 가능한 요소를 사업에 함께 포함을 해서 시너지 효과나 확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는 저희가 이른바 가치 사실 단계로 이야기하는 생산, 가공, 유통 단계뿐만 아니라 작물 생산 분야, 예를 들어서 축산 분야와 작물 재배 분야를 연계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고려를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사례를 포함을 해 두었는데요. 우선 가공공장 사업에 작물 생산 요소를 포함을 해서 지역 생산 조직에게는 생산 조직 재배 기술과 수확후 관리, 선별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여기서 생산된 제품을 가공 원재료로 납품하도록 설계를 해서 농가의 소득 증대 효과와 재배 기술 역량 강화 효과를 달성함과 동시에 가공 공장의 원재료 최소 품질 확보, 수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단 이 점에서 유의하실 점은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규모 확대나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는 또 다른 출구 전략, 예를 들면 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한다든지의 방안이 고려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함께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분야별 연계인데요. 축산 농가에서 배출한 분뇨를 비료화해서 이를 활용해서 사료 작물을 재배를 하고 또 이를 다시 축산 농가에 공급하는 순환 농법을 시도를 해서 좀 친환경적인 농업 환경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형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연계성을 확보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개발 사업 수혜자 그룹 참여 및 주인인식 증진 문제인데요. 교훈인데요. 지역 주민 참여가 필요한 농촌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참여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기재 마련이 필요하다는 교훈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부 주민에게 책임을 줌으로써 주인의식을 확보하는 방식, 예를 들어서 종자 분양의 최소 비용을 유료화한다든지 선지원 후 상환 방식을 채택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주민 책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기관의 유지 보수 비용을 확보를 하고 사업 수혜자 범위를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수혜자 그룹 내에 조금 특징을 세분화해서 각 계층별로
혹은 각 그룹별로 정말 필요로 하는 수요에 대해서 조금 밀접하게 접근하는 다양한 전략도 제안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아시다시피 선의의 정책 유도 보상 체계 또 많이들 제안을 하고 또 그 교훈으로 도출이 되는 교훈으로 도출이 되는 부분인데요. 1차 사업 성과를 2차 토대로 2차 사업의 차등 지원을 유도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지원 국가나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를 해서 적용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8개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를 토대로 17개의 체크리스트를 도출을 하였는데 사실 앞에 나와 있던 내용을 질문화한 내용이라서 제가 굳이 이 부분은 다 읽지는 않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교훈 리포트 최종본으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이면 질의응답 혹시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원 과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Q&A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일단 워낙 그 안에 꼼꼼하게 내용이 다 들어있어서 질문은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럼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뒤늦게 내가 궁금한 사항이 생각났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종합 토론 시간에 다시 한번 Q&A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세션은 보건 분야 교훈입니다. 평가실의 김강희 전임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 분야 교훈과 체크리스트 발표를 맡은 평가실 김강희 전임이라고 합니다. 네, 보건의료 분야 같은 경우는 총 9가지의 교훈과 7건의 체크리스트가 도출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 보건의료 분야 체크리스트를 도출하는 데 참고한 보고서 목록은 총 6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살펴보시면 첫 번째 3가지는 모자보건 사업에 대한 종료평가 보고서였고, 다음으로는 식수위생 환경 사업에 대한 개선 사업에 대한 보고서였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보건 인력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한 보고서였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교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보건 지표에 대한 데이터 조사가 도입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동 교훈이 도출된 레퍼런스인 동티모르 아이나로주 모성 보건 서비스 개선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모자 보건 사업 같은 경우는 아웃풋 단위에서의 전통적인 지표들, SBA 같은 숙련된 보건 인력에 의한 분만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달성을 하였었지만, 이제 아웃컴 지표였던 모성 사망률에 대한 측정이 누락되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종료평가 보고서에서 이 모성 사망률을 PMC 자료나 주 보건국 통계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없어서 이가 이제 누락이 되었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추후에 유사 사업을 추진을 하실 때 이제 특히나 아웃컴 지표 같은 통계 파악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제 대체 지표, 프록시 지표를 사용하시던지, 혹은 이제 동일한 모성 사망률 측정을 진행을 하시더라도 이제 전체 지역 단위가 아니더라도 일개의 기관이라든지 의료 시설 중에서 이제 샘플링을 통해서 이 보건 지표를 설정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 교훈으로 도출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수원국 내 보건 체계와 협업 메커니즘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이제 이 교훈에 레퍼런스가 되는 동티모르 WFP 모자보건 영양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이 교훈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도입을 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WFP 같은 경우는 영양 사업에 있어서 단연간의 사업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기도 하였고, 또 사전부터 동티모르 보건부와 정말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왔습니다. 이제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것이 처음에 티모르비타라는 그 현지의 동티모르에서 생산이 되는 영양 보충식을 이제 배급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는데요. 이제 그 과정에서 품질에 문제가 생겨서 한 1분기 정도 공급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WFP는 수원국 내 보건 체계와 협업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티모르 보건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슈퍼시리얼이라는 이제 대체품을 제시를 해서 그 다음 분기에 바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정을 하였고, 또한 이 과정에서 이 보건부 산하에 있는 의약품 배포 기관이었던 티모르레자 메디컬 앤 파마스리컬 서플라이 에이전시와 파일럿으로 협력을 해서 이 영양 보충식이 안정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보하였다라는 점이 조금 특징적이었습니다.
네, 다음 교훈은 보건 인력 역량 강화와 지역 개발 분야 간의 연계를 증대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그램형 접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과거에 자세하게 알려진 프로그램형 접근 중에 하나가 뭐 교육과 보건, 특히 이제 여성 임산부에 대한 교육이 아동의 건강에까지 이제 긍정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맥락과 마찬가지로 이 보건 인력 역량 강화 사업과 지역 개발 분야가 연계가 되었을 때 이 지역 개발 분야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제 직간접적으로 연계가 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시너지가 창출이 될 수 있다라는 교훈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예컨대 이런 이제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준 필리핀 지역 보건 인력 역량 강화 사업 종료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연계로 인해서 사업이 종료가 된 뒤에도 이 지역 주민 건강 모니터링 프로그램이라는 지역 주민 주도로 설립된 BKP가 운영이 되고 이 과정에서 뭐 BKP의 참여율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 사회 재봉 공장 연계, 이 재봉 공장 같은 경우 이제 지역 개발 사업 내에 있었던 하나의 컴포넌트인데요. 이제 이런 연계를 통해서 이 BKP의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까지 조금 확보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네 번째 수원국의 보건 직무 인력 풀 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교훈의 레퍼런스가 되는 라오스 통합모자 보건 및 수학과 의료 인력 교육 사업의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예산도 굉장히 100억 가까이 클 뿐더러 이제 소아과 파트와 통합모자 보건 파트 이렇게 소아과 파트에서는 의사나 간호사 그리고 통합모자 보건 파트에서는 조산사부터 그 CHW라고 불리는 마을 단위 모자 보건 인력들 그리고 모자 보건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관리하는 인력들 정말 다양한 유형의 인력 역량 강화가 시행이 된 사업이다 보니 이제 보건 직무 인력 풀을 사전에 만약에 구축을 해놓고 현지 상황에 맞게 직무 기술서가 작성이 되었다면 훨씬 더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 교훈은 국제기구와 통합된 보건 사업 성과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교훈의 레퍼런스가 되는 동티모르 WFP 모자보건 영양 개선 사업 종료평가 보고서인데요. 근데 이 보고서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 이제 협력하는 다양한 다자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도출이 된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교훈에 따르면 저희 코이카에서 통합 지표를 SDG 프로그램 팀에서 이제 개발을 해주셔서 그런 것들을 팔로우하고 중간에 모니터링하고 종료 평가에서도 이제 그 측정을 해야 할 텐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국제기구와 협력할 때 국제기구 측에서도 이제 자체적으로 종료 평가를 이제 진행하시다 보니까 이 코이카의 표준 지표가 처음부터 누락이 되고 팔로업 되지 못하는 이슈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은 특히 지표의 어떤 팔로업이나 측정에 대한 부분들은 약정서에 반영이 되어야 이 다자기구와 협력 체계가 조금 더 성과관리 체계적으로 구축이 되고 이제 종료 평가 단계에서도 측정될 수 있다라는 점을 유념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보건 분야 내 지원 방식과 관리 방안 차별화에 대한 교훈입니다. 동교훈의 레퍼런스가 되는 에티오피아 SNMPR 구라게존 식수위생 환경 개선 사업 종료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업도 역시 한 100억 가까이 예산이 상당히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은 조금 컸지만 현지 기반이나 네트워크가 이제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공사가 진행이 되었고, 근데 이때 이제 PMC를 파견하기만 해서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는 내용이 종료평가 보고서 내에서 분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PMC 이외에 이런 경우에는 보건부의 뭐 예산 송금이라든지 재정 지원 형태를 같이 결합하면 이제 리스크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현지 정부 참여도 제고에도 기여하고 당연히 뭐 수원국의 주인 의식과 지속 가능성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식수위생 사업 분야 같은 경우는 조금 특성상 식수와 위생이 서로 개별적으로 연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분야가 정말 유기적으로 함께 시너지를 낼 때 그 효과와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제 담당하셨던 PMC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오시게 되셨는데 사실상 이제 그 두 개 사업이 조금 PMC 컨소시엄 기관들이 조금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그 일정이 함께 조율돼서 움직이지 않았던 측면이 있어서 사업관리 측면에서 향후에 특히나 식수위생 사업을 진행하실 때 이 식수와 위생 파트가 잘 유기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7번째, 보건의료 인력의 수요와 민간 시장에 대한 분석이 사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동교훈의 레퍼런스가 되는 캄보디아 안보건의료 지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자립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성공적인 성과를 냈다라고 많이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졸업생의 그 취업률이나 민간 시장 선호도가 높았다는 이유가 캄보디아에서 이제 민간 시장에서 안경사와 식이능 교정사에 대한 실제 수요가 굉장히 증대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렸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향후에 유사한 형태의 민간협력 사업이나 또는 꼭 그 보건 분야가 아니더라도 직업훈련 사업을 추진하실 때 기획 및 착수 단계에서 이제 산출 예정이신 그런 직무에 대한 민간 시장의 수요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분석들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사업 효과성 제고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보건의료 M&E 시스템 조직적 자산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건의료 분야는 이제 타 분야 대비해서 이제 직접적인 수혜자, 뭐 영양사업 같은 경우는 신체 계측이라든지 의료기기나 의약품 관련해서는 좀 임상 데이터 수집 같은 것들이 조금 용이한 측면이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분야의 특성을 살려서 M&E 결과를 시스템화하고 이를 국가별로, 분야별로, 규모별로, 형태별로, 프로젝트 단위별로 등등등 이제 분석하여 유용한 사업 노하우들을 뽑아내고 내재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에티오피아 SNMPR 구라게존 식수위생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논문이 이제는 발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제 이 종료평가 보고서에서는 담당하던 인력이 퇴사를 하게 되면서 이런 논문에 있어서의 일정 같은 것들도 한 2년 정도가 늦춰졌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코이카의 보건의료 M&E를 활용한 이 성과관리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진행할 때는 향후에 한 명의 담당자가 아닌 조금 조직 차원에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관리할 것들이 재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보건 개입의 양적 평가 외에 질적 평가 방안 역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동교훈의 레퍼런스는 동티모르 아이나로주 모성 보건 서비스 개선 사업의 종료 평가 보고서였는데요. 이제 지금도 많은 종료 평가 보고서에서 이런 질적 평가들 FGI라든지 뭐 인터뷰 같은 것들이 많이 활용은 되고 있지만 이제 이 질적 모니터링 툴과 매트릭스가 이제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고 질적 평가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9개의 그 교훈을 바탕으로 그 이제 체크리스트를 그냥 간단하게만 언급만 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는 사업 구성 단계에서 관련한 보건 지표가 선정하고 기초 데이터를 제시하였는지, 두 번째로는 수원국의 보건 체계와 협업 메커니즘이 파악되었는지, 나아가서 보건 직무 인력 풀 구성을 확인하고 직무 기술서를 접수하였는지, 세 번째로는 국제기구와 보건 사업 시 약정서나 협약서 내에 코이카의 역할, 기여 부분, 공통된 성과관리 툴이 사전에 합의되고 기술되었는지, 네 번째로는 보건 사업 성과관리를 통해 생산된 데이터 보유와 관리 주체를 확인하였는지, 사업 데이터 활용 연구를 추진할 때 이해관계자별로 활용 방안이 사전에 협의되었는지, 다섯 번째는 보건사업 내에 식수위생시설과 의료서비스 제공기관, 보건소 등 토목이나 공사, 건축 요소가 포함되어 PMC를 파견되는 경우 현지 정보나 추진상의 어려움 등이 기술된 과거 사업이나 평가 보고서 같은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제공되었는지, 여섯 번째는 안보건 의료인력이나 지역사회 보건 요원 등 민간 영역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받고 미치는 사업을 추진할 때 기획조사 단계에서 현지 민간 수요와 시장 분석이 실시되었는지,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보건 인력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할 때 동일 또는 인근 지역의 타 공여기관이나 NGO, 지방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른 지역개발 사업과의 연계를 고려하였는지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Q&A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Q&A 창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내용 Q&A 창에 자유롭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통을 하는 시간이니까요. 궁금하신 내용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질문 사항이 없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일단 다음 시간이 이제 종합 토론 또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서 좀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환류 워크숍의 마지막 세션이자 하이라이트 종합 토론 및 의견 수렴 세션인데요. 앞서 세션에서 미처 논의 및 토의되지 못했거나 세부 분야별 측면이 아닌 종합적인 측면에서 논의하고 싶으신 내용에 대해서 아래 Q&A 창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쑥스러우신 분들도 용기 내셔서 궁금하신 거 하나하나씩 질문하시면 또 성실하게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니까요.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Q&A 창 한번 살펴보고요. 조금 기다렸다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면 답변해 주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료평가 환류 워크숍 유익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업관리 시 동종료평가 교훈 및 체크리스트를 적용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배포 계획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오늘 나왔던 분야별 교훈 브리프와 체크리스트는 저희가 인쇄를 해서 배포도 하고 또 영문 번역을 해서 또 사무소에도 관련 파일을 다 공유를 하겠고요. 저희가 지금 올해 코이카 사업평가 홈페이지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따로 URL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번 주 내로 코이카 홈페이지하고 링크가 이제 될 예정인데요. 거기에도 오늘 이 분야별 종료평가 종합환류 워크숍 영상과 함께 이 교훈 브리프 파일과 또 체크리스트가 다 게시될 예정입니다. 구경문 모두 게시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홈페이지도 있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내용도 홈페이지에서도 많이 들어가셔서 얻으시기 바라겠고요. 또 질문 있으신 내용은 Q&A 창에다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 5개 진행이 됐는데요. 하나하나 너무 꼼꼼하게 또 발표를 해주셔서 그 안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다 얻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추후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 아래 Q&A 창에다 올려주시고요. 잠시만 봤다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질문이 있다고 지금 올리시고 계신 것 같아요. 잠시만 기다려 볼게요. 아까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이런 자료들은 또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고 얻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필요하신 분들은 유익한 자료 하나하나씩 다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워크숍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그런 의견도 있네요. 네, 첫 번째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젠더나 인권 같은 범분야 측면에서 환류 평가 사항은 없는데요. 이 분야 관련한 다른 평가 환류 계획은 없으신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분야 교훈 리포트는 19년에서 20년 종료평가 사업 39건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훈을 뽑은 것이고요. 이 39건 중에는 저희가 젠더나 인권 같은 범분야 측면이 아니라 젠더와 인권 제가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마커 2점? 네네. 마커 2점의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2년 내년도 사업 계획에 지금 젠더 마커 2점짜리 사업이 여러 개가 있고요. 해당 평가가 종료되고 나면 저희가 해당 분야에
또 평가 환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당 분야도 평가 환류 계획이 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또 추후에 나올 거라고 하니까요. 잘 염두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 올리셨는데 두 번째 질문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두 번째 질문 올라왔습니다. 평가 환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차기 업무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특히 사업 요소와 예산상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내려갔습니다. 네. 이게 실무 현장에서는 가장 큰 장벽이 되기도 하는데요. 평가 환류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이라던가 계획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답변해 주실 분 손 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심오하게 질문 읽고 계세요, 지금.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가실 원지은입니다.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래서 좀 이렇게 액션이 필요하거나 조직 내에 실제로 뭔가 환류가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환류과제화를 해서 별도로 풀을 관리를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이행 점검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는 뭐 제도적인 개선 부분들도 있고, 분야별로도 뭐 액션이 필요한 내용들은 저희가 환류과제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드린 교훈 내용과 또 다른 관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 주셨는데요.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평가 시 설문서를 준비하는데 SDGs 목표나 코이카 중기 전략 목표와 관련된 공통의 질문이 필요한 듯합니다. 동 부분에 대한 평가실 차원의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 주셨습니다. 혹시 답변 주실 분? 도영아님께서 질문을 주셨네요. 예. 도영아 소장님 질문 감사합니다. SDG 목표나 코이카 중기 전략 목표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사업의 적절성 부분에서 거의 다 다뤄지고 있습니다. 적절성에서 수원국의 정책, 또 수원기관의 전략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책, 한국의 개발 ODA 정책, 또 코이카의 중기 전략 목표 등, 또 가장 크게는 SDG 목표와의 그 얼라인도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체크를 하나씩 다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또 질문 사항 있으시면요, 나중에 또 평가실로 전화하시면 더욱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네, 격려 말씀은 있으시고요. 더 이상은 이제 질문은 없으신 것 같으세요. 방금 질문이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료평가, 환류평가 워크숍 잘 듣고 있고 의미 있고 또 유익한 시간 감사합니다. 이런 사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사업 종료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국민을 포함한 지지도를 끌어내서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함께 또 환류 체크리스트와 관련해서 사업 진행, 결과에 대한 홍보가 적절히 이루어졌나 하는 부분도 검토했으면 합니다라고 의견을 좀 주셨어요. 답변 드릴까요? 예, 박상진 실장님 질문 감사합니다. 이 사업의 결과에 대한 진행과 결과에 대한 홍보가 적절히 이루어졌나 하는 부분을 저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 유튜브에 그 보시면은 Let Evaluation Talk이라는 그 코이카 평가의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성과와 또 평가 보고서의 품질이 아주 높은 사업들을 선정해서 국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서 그 평가의 주요 결과를 유튜브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내년도에는 또 영문 자막을 해서 우리 국민뿐만이 아니라
관계 있는 모든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또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또이 렛 이밸류에이션 톡 영상 또한 또 사업평가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홍보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더욱더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답변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질문 및 의견 들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워크숍에서 다루지 못한 의견은요, 평가실로 언제든지 또 연락을 주시면 좋은 의견과 새로운 아이디어 또 나눠 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요. 또 질문에 대한 답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준비된 모든 워크숍 세션이 마쳤습니다. 바쁜 연말인데요.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근본 환류 워크숍이 그리고 앞으로 축적될 분야별 교훈 브리핑 및 체크리스트가 개발 도상국에서 더 나은 성과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업평가 및 환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2021년 제2차 분야별 종료평가 종합 환류 워크숍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